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지금 명태균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도리도리와 쩍벌을 자신이 고쳤다고 보도가 지금 났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명태균과 무슨 관계인지 지금 궁금합니다. 국민을 리팅을 막 하더니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명태균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국정 혼란이 명태균 때문에 40일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 세 사람의 불법적인 대선 레이스에 대해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해서 불기소를 또 마다하지 않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묻겠습니다. 자, 화면 좀 올려주세요. 지난 5월 16일 날 취임하면서 한 말 생각납니까? 저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제가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부패는 성역이 없다. 비리 세력에게 빈틈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제 비리 세력 반칙으로 검은 돈을 13억 9천만 원이나 부정취득한 부패 세력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불기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건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피의자가 몰랐다고 하고 공범들이 김건희 피의자가 몰랐다, 알았다고 진술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기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엄정한 검토 결과는 마치 김건희 여사가 고용한 변호사, 로펌 변호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 검사가 몇 명이시죠? 지금 220여 명쯤 됩니다. 네, 200명이나 되는 변호사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해서 변호하고 야당 인사들과 언론인들은 기소하는 파렴치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검사장님, 2014년도에 판결된 주가 조작 사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인데요. 저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가 조작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공범들이 그 알았다고 하는 진술이 하나도 없더라도 시세 조정에 공모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자, 이 판결에 비유해서 제가 물을게요. 김건희는 왜 갑작스럽게 거금을 들여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 시작했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공범들 중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김건희의 공모 사실을 입증하는데 장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총체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아까 중앙지검장도 말했듯이 수사의 부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 압수수색 안 하셨죠? 안 한 거 맞죠? 네, 그런 사실은 없는 네, 걸로. 그런 사실 없죠. 그런데 이 사건 가장 중요한 쟁점이 권오수와 김건희 피의자 간의 의사소통, 의사교류, 시세 조정에 대한 공모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압수수색 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많은 간접 증거들에 비추어서 그거 왜 안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왜 안 했습니까? 그걸 안 하고도 지금 수사 제대로 했다고 발표하는 겁니까? 수사 부실이에요. 수사 이렇게 하고 뭘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서울중앙지검이 이 정부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수사를 제일 잘한다는 서울중앙지검이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휴대폰, 주거지, 컴퓨터 압수수색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명품백 수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도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주거지,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저희가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증거를 무엇이 확보했습니다. 임의적이에요? 피의자가 범행 부인하고 있는데 언제 임의적으로 수사했습니까? 저희가 카톡도 전부 확보했고. 무슨 카톡? 피의자 김건희 카톡 확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피의자 김건희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카톡을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그 피의자 최재형 김건희가 어떻게 의사 연락을 하고 범행을 했는지 휴대폰 필요하잖아요. 압수수색이.
왜 안 합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지금 김혜경 씨 수사는 저렇게 했어요. 7만 8천 원 가지고 압수수색 몇 번 했습니까? 130번. 저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거예요. 명품백 관련해서 중앙지검장한테 묻습니다. 당시에 다음 거 보여주세요.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이원석 관여하지 말고 용산과 중앙지검이 소통하고 있다. 이거 용산 대통령실하고 소통했습니까? 중앙지검장?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왜 이렇게 났습니까? 그러면 명품백 조사할 때 누구하고 소통했습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으로 하여금 그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전 보고하셨나요? 총장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규칙 위반이죠. 어떤 부분? 검찰 사무 보고규칙 위반이잖아요.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품백이에요. 저 사건은 지금 사전 보고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검찰- 사건은 피의자 검찰 조사할 보고 때 사무 규칙은 또 중요한 사건은 피의자 조사할 때 사전 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대상 사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사건이 중요 사건이잖아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요.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는 정확하게 그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사후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사무보고 규칙을 위반하셨어요. 직무유기고 이거 어떤- 보고하지 못하게 하셨으면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그 수사 결과를 나중에 책임을 지세요. 다음 수사- 거 보여주세요. 답변 자,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앙지검장이 사건 처리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렇게 수사하시면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 보세요. 오늘 1% 더 올라갔어요. 63%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중앙지검장이 사건 하고서 총장은 가치를 지키고 비난은 제가 받겠다. 비난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비난을 본인이 어떻게 받으시냐고요? 검사들 2,300명을 데리고 본인이 어떤 비난을 혼자서 받고 검찰을 책임집니까? 이런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 됩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슨 비난을 받아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 누리면 그만이지.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해주기로 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받았습니까? 대답하세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 엉망으로 부실 수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저는 불기소한 제대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사건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해요. 압수수색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압수수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폰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네. 네. 저 위원장님 잠깐만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잠깐만요.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증인. 네. 제가 국감할 때마다 증인 보호 차원에서 이런 증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잠깐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것은 있다고 없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창수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중앙지검장으로 본인이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뭐 기소 결정은 이제 어제 한 거는 불기소 결정은 본인이 했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굳이 본인이 책임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본인이 아는 만큼만 또 모르는 것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영장 청구는 제가 수사할 때는 아니었지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있는 대로 말씀하시고 검찰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그 기관에 종사하는 검사 여러분들도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증인 보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추가 발언할 거 있으면 하세요. 지금 이제 여러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 사건 두 개를 처리하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그 사건 처분에 대해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의원님들께서 본인 느끼기에는 이거 질문했는데 내가 대답해야지 이런 이제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의원이 그 다음에 답변하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면 굳이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굳이 찾아서 그 답변을 뭐 기억하겠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상 발언이요? 1분만 하세요 그러면. 네. 예, 어제 대구지검에서 있었던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태 의원님의 질의 과정은 대단히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 편에 서지 말고 꼭 국민의 편에 서라 이런 여러 당부의 말씀도 있었는데 답변하려고 했던 고검장의 말에 대해서 이건태 의원님은 질의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답변 받으려고 발언한 건 아니다 했었고 감사반장께서 이제 답변하실 말 있으면 해보시라 발언 기회를 주시는 과정에서 국회가 탄핵한 것은 뭐 위법하다, 뭐 부당하다라든지 대표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 표결에 참여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분명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있었던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을 별개로 하고 피감기관장이 피감위원회에 대해서 조용해요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제가 이게 의사진행의 방해이다. 3초만 더 주십시오. 의사진행의 방해. 예, 그렇습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고 이건 위원장님 좀 제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좀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송경호 고검장도 사과를 했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정감사를 정치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피감기관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의 사실 막다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럼 야당 의원들이 피감기관장님 그랬습니까? 기분이 좀 언짢으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여야 의원님들 어제 노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근데 피감기관장이 조용히 해라든지 정치감사하느냐 정치국정감사하느냐라고 저희를 폄하하는 걸 국회에 모독하는 행위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하실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어제 듣기로 유상범 감사반장께서 진행을 원활하게 잘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발언 기회나 아니면 또 피감기관에도 필요한 답변 기회를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평가를 하는데요. 과정에서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뭐 조용히 하라든가 아니면 정치 감사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 이 부분은 묵과하기 좀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에도 발언 중에 국회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 간사님들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옳은지 그건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국정감사장에서도 질문을 받은 거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 피감기관에서 의원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는 등 아니면 정치 감사하냐는 등 이거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검사들은요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입법부고요. 그래서 입법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저는 믿겨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했다니까 그건 간사들끼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해하는 친위 수비대, 중정마마를 보호하는 신하, 김건희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해주겠다고 다짐하고 임명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심우정 후보자는 아니다,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두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제 말이 맞았고 심우정 총장은 국민과 국회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대통령의 편에 서서 두 사건을 불기소하면 검찰은 수사권 전체를 잃게 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게 되면 검찰청은 문피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심우정 총장과 이창수 중앙검사장은 문피를 내린 검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증거를 제가 쭉 모아봤더니 1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대 유죄 증거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걸 어제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등이 모두 피의자에게 시세 조정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피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걸 이제 무혐의 근거로 삼았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부터 재판 진행까지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 부인 또 유력 대통령 후보의 부인,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공범들은 오히려 이 김 여사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김 여사의 범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할 이익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검찰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가 그 모녀가 세계 계좌에서 48회 통정 거래가 재판에서 인정돼서 모녀가 합계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 이 명백한 사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검찰은 62만 주 상당을 2010년 6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11거래일 동안 순차 매도했다. 이걸 또 무혐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렇게 매도한 다음에 2차 주가 조작이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단 7일 이후에 팔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6억 200여만 원을 다시 풀로 매수했습니다. 이걸 어제 검찰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 달력을 보시면 10월 28일 1억 6,700만 원을 매수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6억 200만 원어치를 다시 매수했습니다. 또 검찰은 결국 김기현의 물량수급 요청을 받은 권오수가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매도 주문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기현과 공범 민태균 간의 문자, 또 이에 부합하는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주식 거래 직접 지시 녹취록, 이것을 이 빼박 증거를 무시한 겁니다. 10월 28일 날 13시 2분에 김기현이 민태균한테 매도 주문을 얘기했고 3분 뒤에 실제로 3,100원에 10만 주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김건희 계좌에서 나간 겁니다. 또 11월 1일 11시 44분 32초에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요구가 들어가자 이른바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하셈 이겁니다. 7초 후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 주문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전화 주문이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또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경험이 부족하고 권오수 여사와 권오수 회장을 믿고 했다. 뭐 이런 이유로 권오수가 시세 조정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겠는데 보통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이 있었다, 예견을 했다고 인정된다. 보통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걸 완전히 거꾸로 바꿔놨습니다. 특히 2010년 1월 29일 13시 43분 김건희 여사와 신한은행
직원 간의 신한금융투자 직원 간의 이 통화 내역이 통화 녹취록이 매우 중요한데요.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수량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좀 밀려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사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2,600원, 한 850원 정도까지 해 갔고요. 예, 조금씩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을 좀 사가지고 주가를 올리겠다고 시세 조종한 게 명백한 증거가 확보됐지 않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의 전문성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박은정 의원님이 소개한 중앙지법 2013 고압 1271 판결 똑같은 사례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중앙지법이 이렇게 판결했어요. 갑작스럽게 거금을 들여 1분만 더 주십시오. 거금을 들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 조정에 공모 가담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식 매수 모습은 쉽게 납득이 된다. 피고인이 공모했음을 인정하는 다른 공범자들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왜? 중앙지법이 바로 옆에 있는 중앙지법이 인정한 동존 유사 사례의 판례를 중앙지검은 이번에 무시한 겁니까? 또 검찰은 주범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수사를 안 했잖아요. MBC 보도를 방금 중앙지검장이 확인해 줬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핸드폰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범들과 연락한 게 안 나왔죠. 더구나 이 주가 조작 사장 권오수, 주포 이정필과는 연락한 게 명확하게 확인됐잖아요. 대장과 연락을 했는데 하부 공범들과 연락 안 한 것이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 이정필과의 피신에 보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가 시총이 200억인데 500억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네, 정리해 주세요. 됐습니까? 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장경태 의원, 오전 질의는 장경태 의원까지 하겠습니다. 유상봉 간사님하고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6번까지 하겠다고. 위원장님, 박준태 의원님. 제가 한 30초만 대답을 좀 드려도. 네, 그렇어요. 그 위원님 질문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지금 항소심 판결문이나 또 저희 수사 기록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앙지법 판결 하나 얘기하시는데 그 사건은 그렇게 단순히 갑자기 주식을 많이 투자했다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이제 그 주범의 운전기사분인데 갑자기 이 뻥 주문이라고 해가지고 주가 조작꾼들이 쓰는 그 주문을 계속하고 또 IP 주소도 그 주범하고는 같은 IP 주소를 쓰고 그래서 그 딱 하나의 정황 말고도 나머지 정황들이 6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판결문을 한번 알겠습니다.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이창수 증인, 저도 판결문 다 보고 어제 발표문 다 봤는데, 근데 특이한 점은 돈의 흐름 아닙니까? 주가 조작은. 그리고 김건희 돈의 여사, 흐름이 최은순 중요합니다. 장모 두 사람이 23억 벌었잖아요. 왜 그런 부분은 왜 안 합니까? 말을. 그게 핵심이에요. 그 부분에 조금 돈을 23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수익 창출 당했다. 인식도 없었고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정황이 없다. 수사를 안 했으니까 공무원 정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태광섬유, 뭐 블록딜 이런 거 다 했던 전문가예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수사를 안 했고 일반인이 저 같은 사람들도 아는 사실을 뭘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자, 나중에 차차 다음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동안 법사위원인 저도 수사 중인 사안임을 감안해서 관련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론에 단편적으로 소개된 내용이나
야권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주장을 듣는 정도였죠. 아마 국민 다수도 저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를 보고 저는 그 실체가 좀 드러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입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살펴보죠. 시작은 문재인 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장소는 협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라 그러고 영과 탄핵에 대해서 개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의 주장에 대해서 개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은 국민들의 알 권리나 인식의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오후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아직 불출석 사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우리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장소는 협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현직 이원석 검찰총장은 예배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 다시 말해서 검찰청사에 불러서 수사하겠다 하는 의지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함께 결국은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는 문제는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부임되자마자 총장은 이런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총장과 입장이 달랐다는 것이 되고, 근데 검찰을 대표하는 거 검찰총장이잖아요. 근데 총장은 장소 예외 성역 특혜 없다 못 박았어요. 근데 검찰총장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그래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장소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방침과는 다른 거고 사실과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오해 없기 바랍니다. 자, 저렇게만 얘기하면 사실을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사진행반 됐어요. 자, 요 정도는 하는 거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시간이 바쁩니다. 시간이 바빠요. 자, 이성일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주을. 이성일 의원님 질의하세요. 빨리. 예, 전주을 출신 이성규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어제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결정 참 용산 정권에게는 잠깐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우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는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결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2024년 10월 17일은 70년 검찰 역사상 가장 지옥스러운 날이고 검찰의 사망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명품백, 디올백 불기소 결정 어떻습니까?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온 국민이 봤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걸 불기소했어요. 공직자의 아내가 그런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금지된 물품을 받아도 된다고 허용해 준 겁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입니다. 지난번 명품백 불기소로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사망을 했다면 어제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로 검찰이 해체되게 이르는 바로 검찰과 정권의 공멸 공동체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뿐만 아니라 전직 중앙검사장으로서 오늘 여러 후배님들 보니까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을 때 총장은 윤석열 총장이었고 제가 그 많은 사건,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 장모, 그리고 한동훈 검사에 관련된 채널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저에게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런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하 직원들이 저에게 물러나라겠고 그렇게 하지 못하자 저를 수사해서 기소했습니다. 최초로 기소된 중앙검사장입니다. 이창수 검사장, 네. 중앙검사장이 수사 받거나 기소된 적 있습니까? 제가 언뜻 모르시죠?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이 중앙검사장으로 근무할 때 이렇게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서슬퍼렇게 대검에 윤석열 총장이 있으면서 이렇게 검사들을 압박하고 수사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특활비를 주면서 검사를 불러서 검사장 몰래 부르고 회유했습니다. 저는 그걸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창수 부장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오라고 하는데 안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제가 왜 안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창수 부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갔다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참 이창수 부장 참 바른 검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에게 윤석열 총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창수 부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를 중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정말 준사법기관을 자처하는 검찰이 무능을 자처하면서 이렇게 김건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원금을 보장해주는 주식투자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으로 있을 때는 대검에서 장모 보호 문건을 만들자니 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에게 면죄부를 주게 한 보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쪽짜리 보도자료 모자라서 100쪽짜리 PPT를 띄우고 무려 기자를 상대로 4시간 동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기소를 하면서 브리핑이 어디 있었습니까?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마치 김건희의 변론 요지사와 같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정말 검찰의 의견인지 눈을 의심했습니다. 휴대폰 반납하고 아련 조사까지 받아가면서 김건희에게 들었던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것뿐입니까? 검찰은 김건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투자자라고 설명하면서 심지어 피해자라고까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투자자일까요? 검사장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기록상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말하세요. 증권 담당자들이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 그렇습니까? 그런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그 증권에 대해서 그렇게 2018년에 주간조선에 보도된 겁니다. 2018년 윤석열 지검장의 재력가 부인은 누구냐? 이 기사를 보시면 저는 원금도 이자도 보장 안 된 보통주를 샀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액면가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주식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거 김건희 본인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 기사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이치 파이낸셜 관련해서 이렇게 싸게 샀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은 1990년대 후반 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을 미천으로 댔고 이걸로 사업에 돈을 불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력 20년의 주식 전문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018년 윤석열 지검장의 재산 내역을 보면 예금이 50억 원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2018년에 50억 분인데 거기에 80%를 투자해서 주식 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전 재산을 몰빵한 것이라 다름없는데 이 주식 투자 아마추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는 주식이다 주식자 모르는 아마추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김건희를 비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들어보세요. 네. 저에게 답변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보도자료가 마치 국민들에게 저희들은 김건희의 변호인입니다.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4시간 동안 변론 불기소를 설명하고 PPT 100장을 찍어서 전신도 안 먹고 설명하는 검사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검사들 물어봤습니다. 이플러스에 검사들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글이 하나 올라왔냐? 전부 다른 겁니다.
검사들 탄핵 때는 그렇게 떠들대고 국회의원을 비하 모독하다니 이런 말을 했어요. 응? 1분만 더. 네. 오늘 검사한테 전화해봤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리그다. 그들만의 리그이다. 일반 지역에 있는 검사들 물어봐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했다. 정말 여러분들은 어쩌시려고 이럽니까? 어?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검찰이 문 닫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이제 검찰은 수명이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검찰이 사라져도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디올백 사건에 의해서 검찰이 법치주의 사망을 선고하고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완벽하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 검찰이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수사를 해도 국민들은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역사에 큰 죄를 진 겁니다. 용산 정권과 검찰이 한 몸이 돼서 검찰 역사를 오역해서